이렇게 하면은 임대인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상가에 쫓겨나요. 그렇게 자꾸 임대인을 괴롭히면 임차인이 결국에 쫓겨난다니까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콕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도 갈비집에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방문했습니다. 대표가 영업장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디서 장사를 했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장사를 했대요. 근데 왜 옮겼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임대 기간이 10년인데 왜 나가란다고 나갔냐 그랬더니 삼촌이었대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외삼촌인지 친삼촌인지 모르겠는데 삼촌이었대. 그 대표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40대 중반 좀 안 됐는데 기존에 있는 대표가 하던 갈비집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자신이 그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박을 낸 그런 식당들이라든가 아주 못된 임대인들이죠. 한 10년 전쯤이었던가? 10년 전쯤에 여기 화정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이제 한번 불이 나가지고 새로 싹 바뀌었는데 커피숍을 제가 아는 형이 그걸 운영했었거든요. 권리금을 뭐 한 거의 2억 가까이 주고 이제 그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대인도 말을 안 해주고 부동산도 말을 안 해준 거야. 그 불법 건축물 위치가 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데오 쪽으로 계단을 만든 거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거예요. 뭐 자기는 뭐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불법 건축물이 있는 계단인 부분을 누가 그거를 얻겠어요. 게다가 그 임대인은 또 그 임차인을 건물 짓겠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있다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있다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 임차인은 권리금을 어떻게 받고 나가겠어요? 못 받고 나가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 형이 큰 돈을 날렸죠. 중간에 나가긴 했는데 권리금이 한 2억 가까이 주고 얻었는데 그걸 못 받고 나가더라고요. 결국에 그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건물을 새로 올렸거든요. 임대인도 나쁜 놈이고 부동산도 나쁜 놈이죠. 그 임차인은 그 부동산이 또 아는 사이였는데 부동산 아는 형이라고 또 그걸 또 모가지를 뭐 비튼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계단이 10년 동안인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들어간 형도 운이 더럽게도 없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단이 없어지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야. 다른 쪽에도 계단이 있긴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계단이니까. 자, 이렇게 그 사례를 들은 이유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그래요. 뭐 임차인으로서 임대인한테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그동안에 조금씩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요.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또 임차인의 입장을 또 이해 못해요. 그 없는 돈으로 들어와가지고 남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돈 생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고치고 나면 그 가게는 임대인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대부분 다 임차인이잖아요. 뭔가를 이제 그 상가를 빌리는 사람인데 임대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임대인은요, 그 상가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연수익이 들어간 돈의 한 4%에서 5.5%, 많아봐야 5.5%. 그다음에 2층인 경우는 5.5%에서 뭐 7% 사이, 3층인 경우에는 뭐 7%에서 10% 사이 뭐 이렇게 해도 얻어요. 임대인은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임대인들이 그런 거 상가를 살 때, 야, 저 돈으로 저 상가를 왜 사지? 저 수익 저렇게 적은 거를 은행보다 조금 더 주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상가를 구입해가지고 임대인 입장이 돼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임대인들은 그 상가를 사서 임차를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임차인들이 전화해가지고 하수구가 막혔네, 전기가 떨어지네, 물이 새네 이딴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은행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올 줄 알고 상가를 샀는데 아니 얘인장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수익에 여러분들은 뭐 임대료 많이 주니까 수익 엄청 많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목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그러니까 연 5%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3억짜리 사면은 한 120? 3억짜리 사면 12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야. 6억짜리 사면 240인데 이 사람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런데 임차인들은 이거는 네 거니까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왜 싸움을 하는 것이냐. 정말 나쁜 임대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임대인들도 있죠. 제가 얘기했죠. 임대차 계약서, 권리 계약서, 계약서를 쓰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의리됩니다. 갑이 안 돼요. 나가는 사람은 갑이 돼요. 왜냐? 난 던져버리고 나가니까.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죠? 부동산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머니설과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술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는요, 통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계약서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무리 갑을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현실적인 갑을관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뭔가 임차인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겸손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상가의 주인이잖아요. 아무리 임차인이 법적으로 뭐를 대항한다고 그래도 그 법적인 거지. 법 그거 소송 같은 거 붙잖아요. 쉽지 않아요. 소송 붙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고 귀찮은데 그렇게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지혜로운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실적인 갑을관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갑이냐? 임대인이 갑이죠, 당연히. 두 번째는요, 꼼꼼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뭐 이렇게 말하네 저렇게 말하네. 아까 예로 들었던 커피숍 있잖아요. 그 커피숍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그 계단이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니까, 제가 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 계단이 한 7년 만에 그거 문제 삼아가지고 그 날아가게 된 거라니까. 그걸 누가 생각했겠어. 당연히 그거는 합법적인 건축물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서를 확인을 꼼꼼히 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거기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건 계약서를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건축물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인이 임차할 수 있는 면적이 정확한지 파악해야 돼요. 부동산들은요, 대충 이거 20평이에요. 그리고 말하지만 등기부 등본 띄워보잖아요. 18.5평 막 이래요. 어떨 때 5평 차이도 진 적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 하는 놈은요, 저한테 40평이라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40평형이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기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고깃집을 하겠다는 것까지 명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약서를 다 썼는데 권리계약 다 하고 권리계약 끝나고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통 쓰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다 썼는데 잔금 다 치르는데 고깃집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깃집을 하는 건 좋은데 냄새 나지 않게, 고깃집을 하는데 고기 냄새 나게 하지 말라. 뭔 개소리야 이게. 고깃집에서 고기 냄새 나면 뭐 비린내가 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고깃집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깃집을 하는 건 좋은데 냄새 안 나게 한다? 그런 개소리가 어딨어. 그래서 고깃집들은요, 그 건물의 연기를 어디로 뺄 수 있는지를 보고 가야 돼. 건물 바깥으로 배기배관을 입상한다고 그러죠. 꼭대기를 올리고 싶은데 주인이 건물 외관을 해친다고 못하게 하는 집도 있어요. 그거 또라이지. 그런 임대인들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빼면 연기난다 그러고 뒤로 빼면은 건물의 외관을 해친다 그러고 이런 개소리들을 한다니까. 반드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계약 면적 외에 예를 들어서 옆에 부분도 빌려주거나 그런데, 계약 면적에는 그 옆에 주차장, 조그만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창고 공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거를 계약서에 넣기는 사실 임대인들은 다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냥 정확히 임차하는 공간만 넣어달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계약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임대인하고 직접 얘기해서 통화 녹음을 하세요. 통화 녹음도 임대인과 계약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과의 구두 계약에 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통화하거나 녹음을 통해서 계약 전에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아, 그거 임대인이 써도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거든요. 믿지 마세요. 그건 걔네들 말은 절대 믿어서 안 됩니다. 걔네들은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해달라, 아니면 나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임대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이 또 예민해. 뭐 이걸 또 계약서에 든다고? 녹음한다고? 예민하니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자, 이거는 계약서 사항이기 때문에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바보같이 다 하지 말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임대인한테 얘기할 때 어르신 한 번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사장님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쪽 공간 제가 좀 써도 되겠죠? 그러면 네, 거기 요만큼 쓰세요 라고 얘기할 때 녹음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이 막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제가 자동 녹음이 되는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녹음이 됐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할 말이 없겠지. 이 정도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되게 민감해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뭔가 증거를 남겨놓고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확인하는 과정들이 꼼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까다롭게 하는 모양새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을관계라는 걸 잊으신 거예요. 아까 일본에서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갑을관계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하기 좀 그렇다. 임대인한테 항상 공손하세요. 막 그렇게 내가 임차인인데 나는 그래도 돈 주고 빌렸으니 당당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통 이런 건물의 임대인 정도 되면요, 나이가 지긋하거나 어머니가 자식한테 사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젊은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가게 주인이니 공손하게 대하세요.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손하게 한다는 게 뭐 90도 무릎 꿇고서 뭐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무나 뻣뻣하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시면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호칭도 좀 써주고 그렇게 하면 임대인들이 미워하지는 않아요.
여기 또 빛이 들어오네. 얼굴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할게요. 앞바당에 이제 거기 임대인이 바로 옆에 한옥주택에서 사귀고 계세요. 저희 임대인께서 이제 80도 넘으셨는데 인상도 너무 좋으시지만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가면 인사를 이제 깍듯이 하고 내리실 때 문도 좀 열어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임대인 임차인을 떠나서 제가 신경 써드리고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또 식사도 많이 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마다 서비스 해드리고 우리 점장이 또 되게 잘해요. 그 어르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은 또 저희가 또 젊으니까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서 인사하면서 또 뭐 별일 없으시냐고 얘기하고 불편한 점 없으시냐고 또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용도 변경할 때 거기에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매장 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며칠 전에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하는데 돈 좀 들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들었으니까 몇백만 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형편 닿는 데까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임대인이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차를 되게 저렴하게 싸게 놓으셨거든. 아니면 그 정도 주는 거 저는 아깝지 않아요. 너무 잘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용돈 겸 해가지고 그냥 좀 몇십만 원 챙겨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야. 임대인한테 공손하세요. 공손하세요.